예, 안녕하세요. 요 KC 전기기사 제가 그 필해 시스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부 필해 시스템 쪽을 안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내부 필해 시스템 쪽에 필기랑 실기 설명하면서 예상 문제 한 세네 개 정도 보고 진짜로 필해 시스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부 필해 시스템은 어, 실제로 내용이 되게 많고 복잡한데 제가 KC 보니까 그냥 다 IC 쪽을 참고하라고 거의 다 돼 있어요. 그 말은 요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되게 좀 개념이 어렵고 복잡해서 여기 가서 보라는 거고 이걸 규정에다 다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 빼면은 몇 개 없으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내부 필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떤 전신주가 됐으면 여기서 전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인입구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뭐 외부의 어떤 보전성의 배관 같은 것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도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스관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말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피레침을 쓰고 여기 인하도선해서 접지구를 연결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런 도전성 부분에 요 낙뢰가 쳤을 때 요 내격 전류나 어떤 전압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요 인입구 쪽에 인입되는 요런 도전성 부분에 의해서 요 내격에 의한 영향이 안쪽까지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한 게 이제 내부 힐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153번 항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EC를 참고하라고 많이 나와 있고 실제 규정에 나온 건 많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요 등전이 본딩망의 메시 간격 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 특히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전자 설비들이 설치되잖아요. 뭐 서버가 됐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요런 망을 까는 거예요. 그리드 망을. 메쉬 망이죠. 요걸 최대한 촘촘히 요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이제 아까 뇌격이 이쪽으로 침입됐을 때 이 접지망에 의해서 접지 등전이 본딩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런 데에 이렇게 등전이 본딩망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전자통신 설비에 내부 필의 시스템에 등전이 본딩망 설치하는데 그때 어떤 요 간격 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5m 이하로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실무에서는 이제 ZSRG라고 해가지고 뭐 제로 시그널 레퍼런스 그리드에서 결론적으로 시그널의 어떤 노이즈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메시망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5m죠, 5m. 그래서 내부 피레가 나오고 어떤 메시 간격이 나오면 그냥 5m라고 하면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5m. 그리고 10번은 이제 피레 시스템을 등전이화 한다는 게 아까 제가 이거 지워버렸네. 요렇게 하면 요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내격이 쳤을 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경로에는 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전신주에서 전원이 들어와서 어떤 분전반을 거쳐서 어떤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PC라고 할까요? PC까지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기 위해 여기 어떤 금속재 배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또 이렇게 금속 설비들이 있겠죠. 뭐
철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속 설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쪽에 뭐 내격이 치면 일정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밖이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요게 요런 금속 재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접지에서 보면은 개통의 도전부라고 있죠. 개통의 도전부.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것 금속재 설비랑 외부 도전성 부분이랑 요런 PC 자체를 우리가 내부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런 PC나 분전만 이런 거 전부 다 전기가 들어가는 쪽 있죠. 그래서 요것들은 서로 다 접속을 해가지고 등전이화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런 오답을 하나 돌 수 있죠. 그래서 절연외암 요런 거 넣기 좋죠. 그래서 절연외암에는 굳이 연결할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약간 여기서 5m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피레침을 설치했고 여기 인하도선 연결하잖아요. 여기 접지망 쭉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땅이면은 여기 이제 메인 접지 뭐 단자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접지에서 했죠. 메인 어스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요게 요 망이 여기 이제 쭉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해서 뭐 이쪽으로 쭉쭉 연결되는데 요게 너무 길어버리면 요 자체에도 선로의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에 어떤 델타 V가 생길 수 있어요. 전체를 영전이 등전이로 하는 게 목적인데 요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요 전이차가 생겨서 요거에 의해서 내부 시스템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낙뢰가 쳤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이쪽에 하나의 그리드를 해주고 이쪽에 또 하나 그리드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하도선, 여기 인하도선이 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제 접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20m당 하나씩 요런 한상도체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0m. 그래서 요것도 딱 요 수치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내부 피레 시스템에 어떤 등전이 본딩을 할 건데 높은 건물에서는 몇 미터 높이마다 해야 되나 환상도체를 그러면 이제 20m 해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 한번 뽑아봤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IC 참고하라고만 나와 있어서 굳이 챙길 필요는 없고 좀 자세히 나중에 실무에서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그 클래스 1 강의 올릴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시험 볼 때는 그건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깊게 들어가면 되게 머리 아픈 거 많아서 그래서 요 세 개 정도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필의 시스템의 실기 쪽도 한 2개 정도 만들었는데 여긴 진짜 낼 거 없어요. 그래서 한 이런 종류 정도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내부 필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규정에 나온 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필의침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어떤 보호각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규정에는 그냥 이제 IEC LPZ를 참고하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라이팅 프로텍션 존이라고 해서 피레를 보호하는 어떤 존을 나누는 거예요. LPZ0A고 여기가 0B, 요 내부로 1, 그다음 내부에 어떤 또 2, 그다음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뭐 기기라고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인하도선 쭉 연결돼서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접지극에. 그리고
어떤 뭐 요런 뭐 전봇대에서 뭐 이렇게 전원 연결돼서 어떤 분전반이 있고 또 요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뭐 요런 여기에 어떤 낙뢰가 쳤을 때 요쪽으로 전류가 분류돼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책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접지 때 배웠던 요 접지 단자 주 접지 단자 해서 얘네들을 다 등전이 시키는 거예요. 요런 분전반도 등전이 시키고 여기도 등전이 시키고 금속재 여기 뭐 만약에 뭐 수도관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도 낙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등전이 시키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접지와 본딩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침입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기기면은 여길 차폐할 수 있죠. 차폐 여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재 건물이 아니고 어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가 하나의 차폐물이죠. 그래서 요 내부에 이런 콘크리트 또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로 다 구역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차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차폐라는 게 이제 정기적 절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KC 규정의 말대로 보면 정기적 절연. 이렇게 등전이를 해서 델타 V를 없애거나 정기적 절연을 해서 침입하는 아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생기는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지 보호 장치라고도 하고 요렇게도 많이 쓰죠. SPD. 서지 프로텍션 디바이스에서 SPD 요게 서지 보호 장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지금 LPZ죠. 여긴 1이고 여긴 0B, 여긴 0A가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LPZ가 바뀌는 지역이 제일 그 서지라는 게 요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경계 지점에 요렇게 우리가 SPD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면 좋죠. 그래서 요 빨간색 점을 이제 우리가 SPD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런 요쪽에 내부로 침입하는 애가 E1이면 요 SPD 하나를 거치면 요게 E2가 되고 또 하나를 거치면 E3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때 요 요 서지 프로텍터는 E1을 E2로 만들어요. 그럼 요 E2라는 거는 요게 분전압이라고 보면 요 분전압에 있는 내부의 기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임펄스 내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낮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 어떤 전압 V라면 V는 E2로 제한시켜주는 SPD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쭉 가서 요 기기가 또 E3로 제한시켜주면 요 기기에 대한 임펄스 전압이 또 V라면 요렇게 되도록 이제 더 낮춰주는 SPD를 설치하면 전압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뢰 서지에 대해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시공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SPD 설계 요런 게 다 내부 필의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건 다 IEC에 나와 있고 기사 수준에서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있어요. 아까 봤죠? 등전이 한다. 델타 V를 0으로 만든다. 접지와 본딩.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나 전압을 막는다. 정기적 절연. 그리고 들어오는 전압을 낮춰준다. 기기가 견디는 전압으로. 그 서지 보호 장치 SPD 요렇게 세 개예요.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우리가 등전이를 할 때 서로 접속해야 되는 설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혹시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있으면 요게 낙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부에 어떤 일단 도전성인 것들이 낙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내부에 어떤 금속재 설비, 그리고 어떤 전원선이 연결되는 분전함이 있고, 뭐 여기 PC 같이 요렇게 내, 건축물 내부에 어떤 전기가 연결되는 모든 거를 여기서는 내부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 금속재 설비도 있고 내부 시스템도 있고, 또 하나가 요런 배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배관. 수도관이 됐든 뭐 가스관이 될 수도 있죠. 요런 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접지 때 했죠. 요게 개통의 도전부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데도도 낙뢰가 들어올 수 있고 얘네들이 피해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다 요런 접지 단자를 하나 두고 접지극에 연결하고 인하도선도 연결되겠죠. 여기를 다 이렇게 등전이 하는 거예요. 등전이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속해야 되는 설비 3개 쓰라고 하면 금속재 설비, 그리고 외부 도전성 부분,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요게 이제 개통의 도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규정에 나온 대로 써야 되니까 요걸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런 선이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 내부 시스템 해서 3개가 답이 돼요. 그래서 한 요게 2개 정도 나올 수 있고, 내부 필해 쪽은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규정에는 좀 간소화 됐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실무적으로나 나중에 더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올릴 클래스 원강의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